오늘은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블루베리를 알아볼 텐데요. 블루베리는 마트에서 보통 생이나 냉동 두 가지 종류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먹을 때 최대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블루베리는 자연스레 껍질째 먹는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과일은 항상 몸에 좋은 성분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껍질도 항상 빼놓지 않고 먹는 것이 좋은데, 막상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는 습관처럼 껍질은 벗기고 과육만 먹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블루베리랑 비슷한 색을 가진 포도도 껍질은 빼놓고 알맹이만 먹게 되는데요. 이 포도나 블루베리의 보라색 색을 띠게 하는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몸에 정말 좋은 효과를 많이 가져다 주는데요. 이렇게 껍질째 먹어 안토시아닌을 놓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블루베리는 꼭 챙겨 드시면 좋은 과일입니다. 그런데 냉동 블루베리와 생과는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생으로는 오래 보관하기가 용이하지도 않아서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 파괴 없이 똑같은 효능을 가져갈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영상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고, 또 블루베리와 특히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도 있어 꼭 유의하시라고 오늘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무병장수 100세까지 채널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했으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은 안토시아닌인데요. 심혈관 및 심장병을 예방해주고 항염, 항암 효과가 아주 뛰어난 핵심 성분입니다. 이 안토시아닌 성분을 냉동 블루베리로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을까요? 이 주제로 미국 시드니의 뉴사우즈 웨일즈 대학에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냉장에서 보관하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함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고, 냉동 보관하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함량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냉동할수록 맛에서도 신맛이 줄어들고 단맛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봐서는 냉동 블루베리가 생과보다 오히려 더 좋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과일은 씻어 먹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인데, 희한하게 냉동 블루베리는 냉동되어 나온 제품들이니 왠지 씻지 않고 그냥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냉동 블루베리 제품에 따라서 별도의 세척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척이 필요한 제품은 봉지에 적혀 있는 식품 유형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냉동 블루베리는 과채 가공품과 농산물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과채 가공품이라면 제조 과정 중 생과를 세척 후 급속 냉동을 하기 때문에 씻지 않고 먹어도 되지만, 농산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냉동 외에는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섭취 전 반드시 세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가공품인지 농산물인지 식품 유형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식품 유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냉동 블루베리는 먹기 직전에 흐르는 물에 30초 가볍게 씻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냉동 파인애플이나 망고 같은 다른 과일과는 달리 냉동 블루베리는 껍질째 먹는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를 너무 오래 씻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블루베리의 핵심이 되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오래 씻거나 물에 담갔다가 건져 먹는 경우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녹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30초만 가볍게 씻어서 먹어도 충분합니다. 세척 관리가 미흡해 지적받은 경우의 제품들도 있다고 하니 미생물과 잔류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 냉동 블루베리도 꼭 씻어 드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물에 씻어 드시는 것 이외에도 한 가지 더 기억하실 부분은 바로 온도입니다. 냉동된 제품은 온도가 바뀌면서 미생물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동 후 바로 섭취해야 하고, 냉동된 제품을 냉장고에서 따로 해동하지 말고
드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동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해동 후 재냉동은 피해야 하는데 냉동실에서 나와서 녹게 되면 미생물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다시 얼리면 미생물까지 같이 언 상태로 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먹기 전에 해동을 하면 미생물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배탈이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냉동 블루베리는 보통 큰 봉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드실 때마다 자주 냉동실에서 꺼냈다, 넣었다가를 반복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녹았다가 어는 것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 시 한 번 먹을 분량 30알 정도로 소분해서 밀폐된 봉지에 보관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먹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소분해서 드시면 냉동실에 있는 것들은 온도 변화가 크지 않게 신선도를 잘 유지하면서 보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생과를 드시다가 양이 많아 직접 얼리는 경우에도 블루베리를 깨끗하게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하고 한 번 먹을 분량씩만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면 신선한 상태의 블루베리로 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궁합이 안 맞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블루베리와 궁합이 좋은 음식을 몇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금치를 블루베리와 함께 갈아 스무디 형태로 드시면 염증 수치가 감소해 만성염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블루베리와 요구르트를 함께 먹으면 칼슘과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 첨가물 없이 만들어진 그릭 요구르트와 먹을 경우에 일반 요구르트에 비해 단백질과 칼슘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육과 골격을 튼튼하게 하는데 좋고 유산균도 많아 면역력을 높이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도 블루베리와 궁합이 좋은데요. 방울토마토에 함유된 펙틴과 일부 단백질 성분은 안토시아닌, 체내 흡수율을 높여 효능을 극대화해준다고 합니다. 일반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에는 라이코펜과 토마토 사포닌 성분이 최대 5배까지 더 풍부하니 냉동 블루베리 한 컵에 방울토마토 10개 정도를 넣고 하루 한 잔씩 갈아서 마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블루베리와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도 있는데요. 의외로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게 될 경우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파괴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블루베리는 우유와 같이 넣어 갈아 먹는 경우가 많아 조금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국제의학 바이오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폴리페놀과 우유의 유청 단백질의 친화성 때문에 우유에 함유된 칼슘이 블루베리 안토시아닌과 반응하여 불용성 침전물을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침전물은 체내에서 쉽게 흡수되지 않고 대변을 통해 빠르게 배설되기 때문에 영양소의 흡수를 감소시키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블루베리는 우유와 먹는 것보다 물과 함께 먹을 때 항산화 효능이 더 좋다고 하는데 물하고 갈아 마시면 밍밍해서 먹기 힘드신 분들도 있으셔서 말씀드리자면 블루베리 주스에는 대체 우유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유 대신 오트밀크 같은 통곡물로 만든 대체 우유는 블루베리와 궁합이 좋으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20개에서 30개 정도가 적정하니 또 너무 많이 드시지 않게 적절히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냉동 블루베리는 꼭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씻어서 드실 것을 말씀드렸고 냉동된 블루베리는 온도에 따라 신선도가 좌우될 수 있으니 미리 소분해서 드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와 우유는 오히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궁합이 좋은 시금치와 요구르트, 대체 우유 등을 활용해 블루베리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해 효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 매일매일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